오늘은 소화 간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소장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의 운동의 기능을 보면은 처음에 췌장학의 효소와 장내용물을 혼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소화관 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된 영양분이 소장의 점막과 접촉하는 기회를 증가시켜준다.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나타나는 운동 형태는 공복 시에 나타나는 인터다이저스티브 패턴과 그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소화 형태, 다이저스트 패턴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프로폴전이라고 해서 이제 강력 추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나타나는 소장의 운동 형태를 마이그레이팅 모터 컴플렉스, 약칭에서는 MMC 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유주성 운동 복합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 상부에서부터 소장의 맨 끝부분까지 수축파가 쭉 이렇게 전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수축파가 모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위를 갖다가 액티비티 프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액티비티 프론트가 이동하는 속도를 보면은 12장에서는 분당 3에서 6cm 정도 이동하고, 회장에서는 1에서 2cm 정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2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정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연동파의 빈도는 서파의 빈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서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화관에서 이제 막전압이 이제 변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탈분국 뛰는 것을 서파라고 합니다. 서파는 심장에서 나타나는 파형보다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라고 보통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서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축파는 서파의 빈도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수축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먼저 빈도에 있어서는 서파의 빈도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없게 됩니다. MMC는 페이지 1, 2, 3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1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피지올로지컬 일리어스라고 합니다. 생리학적 장폐색. 그 안은 수축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장 내용물이 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장폐색과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올로지컬 일리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페이지 수축파가 이제 아주 규칙적으로 기록되는 이런 부분이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페이지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축파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페이지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MC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지금 MMC는 공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런 MMC가 바로 모든 소장 전체 부위에 걸쳐서 MMC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MMC는 미주신경 또는 교감신경이 절단된 후에도 계속 전파되긴 했지만, 장관신경계가 단절되면은
그 부위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MMC는 장관신경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소화되지 않는 큰 잔해물이 그 소장에 남아 있으면은 그것에서 소장에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장 내용물들을 계속 움직여서 그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즉 소장 안에서 세균 증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화 상태에서의 운동 형태인 시그멘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분절이, 그러니까 교대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좌우로 계속적으로 분산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혼합시켜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 부분, 아직 비록 이제 잡은 분절이긴 하지만 한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은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양쪽 사이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펄시브 시그먼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프로펄시브 시그먼트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분절은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완되면서 그 소화가 내용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시브 시그먼트는 또 양쪽 프로폴시브 시그먼트에서부터 온 음식물이 이제 서로 이제 혼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수용성 시그먼트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이 양쪽 사이드로 밀려나가면서 이전에 프로폴시브 시그먼트 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수용성 분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분절이 수축 이완을 반복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 형태를 분절 운동이다, 분절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 추진 분절은 미즙을 양방향으로 이제 들여보내게 되고, 그다음 분절 운동은 12지장이 그 회장, 즉 소장의 끝부분보다 운동 횟수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절 운동 횟수의 경사, 12장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분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휘장 쪽에서 적게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횟수의 경사에 의해서 장관 내용물이 입에서부터 점점 먼 쪽으로, 소장 말단 쪽으로 계속 이동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운동은 장관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나 혼합운동의 개시는 미주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운동은 기본적으로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혼합운동의 개시는 언제 일어나죠? 그 앞에 설명했던 MMC가 멈추고 나서 이제 이런 혼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MMC는 그러니까 의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신호가 전달되어서 전체 소장에 걸쳐서 마이그레이팅 컴플렉스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장에는 이번에는 이제 분절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소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육모 운동은 이제 이렇게 육모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런 식의 운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미즙과 상피세포가 접촉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 추진 운동입니다. 이것은 소장과 대장을 따라 상당히 긴 길이의 수축 분절이 형성되어 윤상근이 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수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MMC 또는 혼합운동 시에 나타나는 위상성 수축보다 훨씬 강한 수축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18에서 20초간 지속이 됩니다. 이런 이동 속도는
초당 1cm 정도로 이동이 되니까 아주 빠르게 내용물이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강력 추진 운동은 구토시에는 소장에서 역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에서는 이제 통증이 생겼을 경우 정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을 투여하거나 장관 내 기생충 또는 장독소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도 이 강력 추진이 유발되는데, 이 경우는 주로 방어기전으로서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내보내기 위한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는 매스 무브먼트라고,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상당히 쾌변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매스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매스 무브먼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동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연동 운동은 주로 연동 반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연동 반사는 이제 두 개의 분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분절과 추진 분절 이렇게 되는데, 추진 분절은 수축을 함으로 인해서 내용물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받는 쪽에서는 수용 분절이 만들어져서 이제 잘 들어오게끔 이완이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교대로 반사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연동 운동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제성 운동 뉴런에 의해서 수축 분절의 크기가 조절된다. 이런 설명은 지금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통 이 그림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신경이 억제성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억제성 신경이 인액티브가 되면은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제성 운동신경이 인액티브 되는 그런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수축 분절이 커지게 되고, 이런 신경이 적으면은 수축 분절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혼합 운동 시 이제 짧은 수축 분절과 강력 추진 시는 이제 긴 길이의 수축 분절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얼마나 많은 억제성 운동 뉴런이 인액티베이션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아래가 이제 점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된 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내강이 되겠고, 이 내강 바로 이 부분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감지하는 센서리 뉴런이 지금 분포되고 있죠. 얘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것을 다른 엔터리 너브 시스템의 다른 신경에 이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랄 쪽으로 가는 이 신경에서는, 오랄 쪽 방향에서는 이제 흥분성 운동 뉴런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업오랄 쪽 방향으로는 억제성 운동 뉴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이 있는 곳에서 상부 쪽, 오랄 쪽에서는 흥분성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나 substance P가 유리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음식물이 있던 그 부분의 아래쪽은 억제성 운동신경 전달 물질인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VIP가 유리되어서 그
그 부분을 이완을 시킨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일리어스는 생리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반해서 파랄라이틱 일리어스라는 것은 마비성 장폐색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운동이 안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희맹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일리오세칼 스핑터, 스핑터니까 조인근이 되겠죠. 그래서 회장의 말단 부위와 맹장의 기시부 사이에 이제 조임근을 희맹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희맹판은 이제 개와 말에서는 이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은 다른 조임근과 마찬가지로 소장의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제 천천히 넘어가게 한다. 즉 대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 안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맹판의 수축은 다른 소화관 부위와 이제 좀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페닐알라닌, 이것은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희맹판을 수축을 시킵니다. 알파 아고니스트가 수축을 시키는데, 회장과 대장은 반대로 이제 이완을 시키게 됩니다. 즉 이제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이것은 아드레너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화관에서는 억제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회장과 대장은 이완되는데 반해서 이거 희맹판은 반대로 이제 수축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인 이소프로테레놀은 희맹판을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페닐레프릴린은 희맹조임근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지만 다른 결장과 해장 부분은 오히려 이제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의 운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장의 운동은 소장에 비해 약하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서는 주로 혼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부에서는 주로 추진 운동이 일어난다. 즉 상부에서는 혼합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게 되겠죠, 내용물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나 또는 수분과 전해질에 의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서 추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에 있던 내용물들이 아주 빠르게 직장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는 각각의 식사 시 섭취한 음식물이 서로 혼합되지 않지만, 대장에서는 여러 끼니의 음식물이 서로 혼합되어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 구분으로서는 상행, 횡행, 하행, 그 다음에 직장 S자 결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아나 스핑터까지가 이제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장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측 항문 조임근까지 이제 결국 이제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내측 항문 조임근 바깥에 외측 항문 조임근이 있는데, 얘는 체성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골격근이 되겠습니다. 흉문근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그 시간에 따라서 대장에 있는 음식물이 이제 어디에 분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곳은 역시 이제 횡행 쪽이 되겠죠. 그리고 저 하행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아주 빠르게
이동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의 운동을 부위별로 보면은 상행결장에서는 내강 압력의 커다란 증가 없이 폐장으로부터 많은 미집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장과 상행결장에는 화학 수용체와 기계 수용체들이 디모금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역연동 운동이 일어나서 내용물이 이제 쉽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도로 밑으로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내용물이 머물 수 있게 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행 결장에서는 24시간 동안 내용물이 머무르게 되고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나 고형 성분의 변을 저장해주는 주된 부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팽기 운동이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팽기 운동은 수축 분절과 수용 분절이 이제 있어서 그 내용물이 옆에 있는 팽기 쪽으로 이동됐다가 다시 그쪽 수용 분절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수축됐던 팽기가 다시 수용 분절로 바뀌면서 내용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수축 분절과 수용 분절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의 집단 운동은 이제 횡행 결장 중간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위결장 반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행 결장은 변을 오랫동안 정체시키지 않고 그냥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강력 추진의 주된 이제 기전이 바로 이 하행 결장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S자상 결장. 이 부분은 이제 변이 집단 운동에 의해서 변이 이동이 되면 그 이동되는 변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까지 그 변을 수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대략 500ml 정도의 볼륨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아나스피터는 이제 항문 조인근, 그러니까 평활근이 되겠습니다. 위결장 반사라는 것은 식사 후에 대장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은 식사 후에 대장의 운동이 급격히 증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Y축을 보면은 10분당 나타나는 스파이크를 하는데, 여기서 스파이크는 수축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단백질로만 된 식사를 했을 경우는 섭취 후에도 대장의 운동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방으로 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이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는 급격하게 대장의 운동이 증가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지방 섭취가 대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은 금년도 코로나가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을 때 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이런 현상이었었죠.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만큼 배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변 과정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직장과 아날 캐널, 항문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직장에 이제 바로 앞에는 시그모이드 콜론 S자 모양 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직장이 있는데, 직장 모양을 보면은 폴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부, 중부, 하부에 있는 그 트랜스버스 렉탈 폴드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이라는 그 S자 모양 결장과 직장과 만나는 부분을 갖다가 렉토 시그모이드 정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항문 쪽, 그러니까 이런 직장으로 이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몇 개의 그 주름처럼 잡혀 있는 그런 근육 기둥이 보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아날 컬럼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날 커널 이제 바깥쪽에 아날 컬럼이죠. 참 아날 컬럼 바깥쪽에 보면은 또 이제 근육층이 존재를 하는 것을 존재를 하게 되죠. 이 근육층이 바로 인터널 아날 스핑터 머슬이 되겠습니다. 내측 항문 조인근이 되겠고, 또 그 바깥 이 내측 항문 조인근까지는 평활근인데, 이 내측 항문 조인근 바깥으로 또 조인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외측 항문 조인근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외측 항문 조인근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큐터니어스 익스터널 아날 스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익스터널 아날 스핑터, 그리고 더 안쪽에는 딥 익스터널 아날 스핑터, 이렇게 세 개의 외측 항문 조인근이 존재하고, 그 외측 항문 조인근보다 좀 더 위쪽에는 또 다른 골격근, 이 외측 항문 조인근은 골격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골격근인 항문 거근, 항문을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다, 이런 뜻이겠죠. 항문 거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날 컬럼, 주름처럼 뭐 어떤 기둥이 이제 보인다 그랬는데, 그 아랫부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아날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우리말로 항문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좀 많은 센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제 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측 항문 조인근이 살짝 열리면서 그 직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항문관에 이제 일부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문관에서 이것을 감지를 하죠. 그래서 내용물이 무엇인가, 액상이냐, 기체냐, 또는 고형이냐 하는 것들을 감지해서 그 적절한 신호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날 캐널 그 콜럼 아래까지의 그 통로를 이제 해부학적 아날 캐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컬럼 위쪽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서지컬 아날 캐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항문을 절제하거나 이럴 때 그 외과 의사들은 이 라인까지 절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지컬 아날 캐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략적인 구조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배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항문관이 최종적으로 변이 나오는 통로가 되겠는데, 이 항문관은 직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외측 항문 조인근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변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채굴 직장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채굴 직장근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그 항문 거근이라는 게 있죠. 항문 거근은 지금 왼쪽 가운데 있는 그림에 보면은 항문 거근이 세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 중에 하나가 치골 직장근이고, 이 치골 직장근은 항문 직장관을 잡아당겨서 항문과 직장의 각도가 거의 90도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치골 쪽으로 잡아다닌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별 자자의 기전에서 중요한 밸브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장 항문 반사, 렉토 아날 리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장이 팽창이 되면은, 즉 직장 안으로 변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직장이 이제 늘어나겠죠, 벽이. 그러면 직장 벽에 있는 스트레치 수용체가 감지를 해서 이 신호를 천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사적으로 골반신경을 따라서 내측 항문 조임근의 명령이 전달되고,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이완이 됩니다. 이제 내측 항문 조임근이 약간 이완이 되면서 내용물이 직장 내용물이 항문관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수용체에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신호를 또 이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다시 이제 배변 반사 중추인 천수에 도달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이게 다시 이제 뇌까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변 상황을 보니 내가 변을 봐도 괜찮겠다. 지금 주변에 이제 바로 이제 화장실이 좀 근처에 있으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만약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뇌가 이제 대뇌 피질에서 천수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천수가 또 이제 다른 명령을 해서 항문 직장각을 직선화시킵니다. 즉 치골 직장근을 이완시켜서 이것을 각도를 없애고 거의 직선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반 저부를 하강시키고, 그 다음에 항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발살바 매너, 그 쭈그려 앉는 자세죠. 그럼 발살바 매너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복근과 횡격막이 수축해서 직장 내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을 이제 쉽게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그런 설명인데, 그 외에 또 이렇게 쭈그려 앉는 자세가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앞에서 항문 직장 각이 거의 90도에 이르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완이 된다 해도 완전히 직선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쭈그려 앉은 이런 자세가 됐을 때 거의 하방으로 거의 직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그림이 이제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죠. 그냥 정상적으로 앉아 있는 시팅하고 쭈그려져 앉아 있을 때하고 보면은, 쭈그려져 앉아 있을 때가 좀 더 그 아래쪽으로 일직선형이 된다. 그래서 쉽게 변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참아야 되겠죠. 그럼 배변 저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뇌 피질에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외측 항문 조임근과 치골 직장근이 수의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직장 윤상근의 경우는 이제 이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응성 이완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와서 벽이 스트레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더 늘어나는 이런 것이 적응성 이완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 경우는 위에서도 위저부가 이완될 때 수용성 이완, 적응성 이완이 있었죠. 이제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내용물이 안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응성 이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직장 내압을 30에서 40mm 정도 그 이상을 올려서 배변 반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 안에 어떤
용액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리식염수겠죠.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어서 그 안쪽에 압력을 높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배변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스트레치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서 천수를 통한 그 반사 과정에 의해서 이런 내측 조인근이 이완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변이 이제 쉽게 배변이 일어나게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날 캐널을 둘러싸고 있는 내측 항문 조인근과 외측 항문 조인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풍선을 매단 어떤 튜브 같은 게 보이죠.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치 직장에 변이 가득 찬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풍선을 확 부풀렸다가 원래대로 위치시켰을 때 그럼 이 두 개의 항문 조인근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외측 항문 조인근이 먼저 이거 수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수축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이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내측 항문 조인근이 이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어떤 직장 내용물이 항문관으로 조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내측 조인근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완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는데 원래대로 바로 딱 들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먼저 아주 작지만 수축을 먼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더 이상의 그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변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변이 이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풍선을 이제 지속적으로 부풀렸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측 항문 조인근이 이완되는 정도나 그 시간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부풀렸다 원상으로 복귀시켰을 때와 거의 이제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외측 항문 조인근도 역시 초기 반응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외측 항문 조인근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수축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한 수축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한 수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좀 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 내측 항문 조인근에서도 이완됐다가 다시 바로 수축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널 캐널과 디스탈 콜론에 대하여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게 천수,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룸바 코드라우스에 있는 게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천수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은
보면은 디스탈 콜론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축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작동하고, 반면에 내측 항문 조인근은 이제 억제 속으로, 즉 이완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수축된다, 이완된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그러한 센서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신호들도 전부 다 펠빌 너브를 통해서 천수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경우는 교감신경적인 요수죠. 룸바 코드, 허리에 있는 신경전, 허리 부분에서 나온 거죠. 척수에. 이 부분에서 나온 명령은 이제 하이포가스트릭 너브와 룸바콜릭 너브로 이제 나눠져서 분포를 하게 되는데, 하이포가스트릭 너브는 내측 항문 조인근을 의완이 아니라 이제 수축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룸바콜릭 너브는 이제 반대로 콜론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축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요소신경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센서리 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인테스티노 퓨갈 뉴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테스티노 퓨갈 뉴런인 것은 인테스틴에서 이제 상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세포체가 그 소화관 안에 존재하는, 소화관 안쪽에 세포체가 존재하면서 그 어떤 소화관 안에 생긴 정보를 외부 여기서는 이제 요수죠. 요수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세포체가 소화관에 있으면서 정보를 그 상부 신경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들을 갖다가 인테스티노 퓨가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항문 직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문 직장 질환에는 이제 컨스티페이션, 변비, 컨티넌스는 배변 자제를 의미하니까, 이것은 인컨티넌스는 그 부정의 의미인 배변 실금이 되겠죠. 또는 이제 배뇨 실금으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화관 쪽이니까 배변 실금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가 이쪽 대표적인 항문 직장 질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때 항문 직장에 이제 그 분포하는 근육들이 이제 간단히 표시가 되어 있죠. 치골 직장근과 외측, 내측 그 항문 조인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작동을 해서 결국 변이 쉽게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디피케이션, 정상적인 배변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좀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치골 직장근이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항문 조인근이 이완이 일어났죠.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항문관이 열리게 되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디피케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컨티넌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치골 직장근이라든가 또는 내측, 외측 항문 조인근이 이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이완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제 뭐 좀 레스팅 상태에서도 이것이 좀 원래가 약한 겁니다. 원래 이제 약하게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줄줄 이제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배변 실금이라고 한다 하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오른쪽에 된 것은 이제 디시너직 디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시너직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협조적인 작용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육 협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게 과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래쪽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정상적인 경우와 디시너지일 경우 항문관과 직장에서의 그 압력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직장을 수축하고 아날캐놀 쪽은 이제 이완이 돼서 결국 변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디시너적일 때는 얘가 렉텀도 수축하고 아날캐놀도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날캐놀 쪽은 이제 내측 외측 항문 조인근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근육과 직장에 있는 직장과 이제 좀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쪽이 이제 수축하면은 아날캐놀 쪽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오히려 수축이 증가되는 거죠. 같이 수축이 증가되니까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제 디시너직 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에서도 항문 직장 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변 곤란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증상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은 워낙 배변 활동 시에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 또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과정에서 막 낑낑대거나 울기도 하고, 또 이제 항문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항문이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에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염증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갖게 된 강아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지금 가운데 사진에 있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